태가 같은 거 좋아하세요? 기리보이님도 한번 아, 저는 절대 안 가요. 아 그래요? 아 네. 귀신이 올마 온다? 아, 맞아요. 그럴까봐. 뭐 귀신이 바이러스나 미생물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항생제 먹으면 되니까. 영원적인 어떤 게 붙을 수 있잖아요. 붙으면 더 좋죠.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붙었는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어디다가 얘기하시죠? 아니, 시청자분들한테? 아니 저희 뭐 여기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대 과학 속으로 초대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라이브 이후 2달 만에 오셨습니다. 천재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러운 천재 아티스트 기리보이님과 함께합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리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도 역시나 수려한 언변으로 네, 시작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리보이님이 선물하고 선물. 아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PPL 아닙니다. 진짜 이거 선물이에요. 테라포밍 마스라고 보드 네. 게임인데 와 이거 부루마블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한 100판 이상 한 게임인데. 아 진짜요? 네, 제 좋아하는 게임인데 화성을 음. 인간 살게끔 테라포밍을 하는 게임인데. 다른 행성의 테라포밍을 성공하는 네. 게 목적이군요. 네, 그렇죠. 이야.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만간 또 친구들하고 한번 모일 기회가 있는데 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테마가 고증이 좀 있거든요. 아, 진짜 과학적인? 과학적인 이게 뭐 와. 전 잘 모르는데 물을 몇 퍼센트 만들어야 되고 산소를 14 여기까지 올려야 되고 와. 뭐 온도를 여기까지 올려야 되고. 근데 고증 잘 됐다. 화성이 네, 좀 춥거든요. 네, 그렇죠. 와 이거 제가 해보고 네. 얼마나 고증이 잘 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또 재밌게 해볼게요. 아유. 이렇게 또 좋은 귀한 선물 가져오셨습니다. 기리보이님께서. 아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입이 좀 근질근질하는데 예. 까먹을까봐 오 혹시 먼저 말해도 말씀해주세요. 될까요? 그럼요. 뭐죠? 제가 이번 앨범 영상 찍을 때 네. 과학적인 움직임을 한번 했습니다. 진짜? 네, 네. 뭐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진 못했는데 풍선에 헬륨 가스를 넣고 카메라와 GPS를 달고 올려보냈어요. 네. 성층권 찍어보려고. 간단한 장비로 네, 이제 네, 대기권 네, 근처에서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잖아요. 네. 아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실제로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네, 청문학과 친구들 불러가지고. 아 진짜? 연세대 청문학과 친구들일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불렀어요. 아 네. 진짜? 그래서 저에 대한 신뢰로? 그 친구들이 그 예상 경로 짜주고 아마 여기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해서 올려보냈는데 신기하더라고. 확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하늘 높이. 그래서 오 하고 GPS 계속 확인하면서. 근데 그 바다에 떨어졌어요. 바다? 네,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또 이제 어떻게 배 타고 가서 회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배가 안 떴구나. 네, 배가 못 떠가지고 결국 그거를 찾지 못해서 아쉽다. 여기 와서 얘기를 좀 풀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슬프다 그래서- 진짜. 그 후배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제 후배 형직이. 형직아 뭐하니?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잠깐 이렇게 그 스피커폰으로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궤도님 후배 네. 오영식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천문우주학과 후배시죠? 사실은 학교를 떠난 지가 오래되셨지만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로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후배님께 연락을 드렸는데요. 우리 기리보이님께서 성층권 너머로 헬륨가스 풍선 밑에 GPS와 카메라를 담아서 지구를 찍는 그 미션을 해서 뮤직비디오에 넣으려고 하셨다가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후배들이 도와주셨는데 바다에 떨어져서 실패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금 실제로 있는. 실제로 지금 있는 일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네. 이거 지금 대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해야죠. 어디에서 올렸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디서 놀랬지 그때? 서해에서 올렸네. 태안 네. 그쵸, 태안에서 올렸죠. 충남 태안에서 네, 올렸는데요. 저희 똑같이 해봤어요. 어땠어요? 지금 봄 날씨에 태안에서 올리면 바다에 빠지더라고요. 맞아. 이미 해보셨구나. 네, 저희도 똑같이 해서 우와. 실패해서 그때 막 배 빌려서 찾으러 갔다가 포기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똑같은 실패. 똑같은. 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쵸. 실패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공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때 그 다음에는 한 내륙 경상도, 경상북도 이런 데서 경상도. 하니까 경북 쪽에서 해야 돼요. 네, 잘 됐습니다. 와, 잘 됐어요. 늦은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또 우리 오영직 우리 후배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경상도에 가서 해야 되네요. 이게 상황이 실패했다니 듣자마자 어디서 했는지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와 신기하다 이거. 전문가들은 다 실패를 해봤습니다. 네. 멋있다. 형제가 고마워. 이런 시도를 네. 하셨다는 게 대단합니다.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영상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딱 이거 보면서 이거
그냥 뮤직비디오에 뭐 해오면 재밌을 것 같다 하고 직접 예. 했다는 게 대단하다. 예. 수고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찍혔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야. 네, 그러니까요. 아쉽다. 다음에 한번 또 네. 도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번호를 써놔가지고 스태프 번호를 사례금 있음 이렇게 아, 써놔가지고 진짜로? 언젠가는 물 위에 뜨는 형태인가요? 어떻게 해놨더라고 물 위에 뜨게. 그러면 잘하면 흘러 가서 그러니까. 연락 올 수 있겠다. 어디선가. 사례금 있습니다. 사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요거는 좀 시가? 네, 그렇죠. 그때 기분에 따라 최소 30, 오, 30 진짜. 정도는. 네. 만약에 좀 분위기가 네. 좋고 보존이 잘 돼 있다. 한 35까지 올려주고. 그 또 이제 제 사진을 거기에 이렇게 넣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네, 얼굴이 올라가면, 나오게. 네, 그래서 맞아. 제가 떠다녀요 계속. 맞아.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네. 그래야지 내 거니까. 좀 아쉬웠다는. 좀 여기 와서 자랑하려고 그 마음이 부풀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게 안 된 게 음악이랑 또 맞거든요. 종이배라는 노래인데 종이배를 뜨게 해가지고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거를 한 건데 성공을 안 한 것도 이제 우리의 삶과 같은. 이거 그러면 네. 시도하는 과정은 들어갔나요, 영상이? 시도하는 과정은 찍어서 티저만 남았어요. 그거네. 티저로서 역할을 네. 했네요. 네. 아이디어 너무 좋다. 기리보이님답다. 네. 곡 근데 자체도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맞아, 그런 맞아. 거라서. 진짜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거고 네. 우리 오형직 군도 전화 올 줄 몰랐을 겁니다. 굉장히 또 훌륭한 시도를 하셨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지난 출연 때 앨범명을 스포했던 정규 11집이 이제 발매가 됐죠. 제가 네. 말 주변이 없어서 최근에 하고 계신 생각, 공상 혹은 이제 사람들이 화나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는 앨범이 될 것 같다고 하셨었는데 여기 모티브가 된 생각이나 어떤 공상이 있나요? 그냥 썼어요. 맨날 하던 노래들이 그 사랑과 이별에 대한 노래인데 좀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을 써볼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해서 대중이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이제 돌려주는 게 아티스트인데 이게 되게 어렵대요. 어렵죠. 이게 또 글로만 쓰면 그냥 글인 거고 그치. 이거를 좀 듣기 좋게 라임도 맞춰야 되고. 맞아. 그런데 뭐 어떻게 지어 짜내가지고 곡이 또 옛날처럼 술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간은 박혀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3일이면은 네. 금방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3일 동안 한 두세 곡을 만들어서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빡세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원래 노벨상 한 번 받으면 두 번째 받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명곡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에 했던 명곡보다 좀 나은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가 잘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일종의 내가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표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빼야 되니까 네. 나는 이쪽이 새로운 거구나. 음. 그럼 나중에 진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거야. 그때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 좌표를 바꿔야 돼. 차원을 바꿔서 이제 뚫고 나와야 돼. 경상도에서 보내야지. 그럼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명곡이다. 제일 애착이 가는 곡이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종이배란 노래가 종이배. 가장 애착이 가가지고 타이틀곡으로 한 거. 그러면은 또 종이배를 한번 안 들어볼 수 없다. 이게 또 듣니까 편하네요. 토크가. 그죠. 예, 그냥 말할 때도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요. 좀.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우리 기리보이님의 이번 앨범 정규 11집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의 타이틀곡 종이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무반주 종이배. 내가 접은 종이배가 어디까지 갈까 물에 띄워두고 나서 난 마음을 탄다 30분에 한 번쯤 바라봤다 말았다 물에 젖어버린 후에 내 마음은 탄다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 이건 밑바닥 아래 것들이 하나웅다웅 여긴 고만고만한 꼬마들이 사는 마을 지들끼리 싸우고 똑바로 할 거 다 하죠 옆 동네 형님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종이로 접어 물에 띄우려고 발악하고 지들 분수에 맞는 것을 찾아 사랑하고 어쩌다 멀리 가면 다른 배로 갈아타죠 요트에 치네 나의 종이배 튜브가 필요해 내 허리에 요트에 치네 나의 종이배 아직 살아있는 게 신기해 기적은 항상 나를 지나쳐 또 저 멀리 갔어 행운은 내 유일한 피난처 잤다가 저 멀리 갔어 내가 접은 종이배가 어디까지 갈까 물에 띄워두고 나서 난 마음을 탄다 30분에 한 번쯤 바라봤다가 말았다 물에 젖어버린 후에 내 마음은 탄다 물에는 젖고 불엔 타버리는 종이배 물엔 젖고 불에 타버리는 종이배 우린 유독 민감해 무시하는 소리엔 우리끼리 하는 그 칭찬에만 몰입해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정성을 들여야 하지 완주하지 못할 바에 몸을 더 불려야 하지 물에 적
적시고 가끔은 일부러 찢겨지네. 위에서 내려볼 땐 내가 돋보여야 해서 위에서 내려볼 땐 내가 돋보여야 해서 나비처럼 날아도 난 여전히 벌레야. 넌 아닌 척을 해도 너도 같은 형제야. 돋보기로 자세하게 보지는 말아줘. 밝은 날에 우린 전부 타버릴 수도 있어. 나의 종이배 튜브가 필요해. 나의 종이배 요트도 필요해. 기정은 항상 나를 지나쳐 또 저 멀리 갔어. 행운은 내 유일한 피난처. 찾다가 저 멀리 갔어. 와우. 너무 좋다. 또 이게 어. 떨리네요. 와. 네. 아니 너무 잘한다. 어. 이게 힙합이다. 네. 이거 AI가 못하겠네 이런 거. 물엔 젖고 불에 타버리는 종이다.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당연한 당연하죠.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음악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귀신 아, 얘기. 맞아. 이거 뭐죠? 네, 제가 한번, 저번에 네. 뭐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뭐 귀신에 대해서 귀신은 무조건 있다고 믿거든요. 저는 똑같은 혼령, 말이에요. 미신들 다 있다고 믿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저는 무당도 믿고 그래서 절대 안 보러 다니고. 이거 너무 믿게 되니까. 네,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과학은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귀신은 무조건 있어요. 이게 믿음이죠. 내가 믿는 이유. 믿는 이유. 무엇 때문에 나는 믿는다. 어, 그러한 존재들을.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증언. 네, 그들이 그런 것이 네. 있다고 말하니까. 네, 그리고 아하. 실제로 무당이란 직업도 있고. 직업도 있고.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그거에 사람들도 있고. 매니아들도 있고. 매니아들도 있고. 네. 그렇다면 그것은 네. 실제 한다. 네. 일단은 과학에서는 사람의 증언은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엄청난 무언가를 발견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드디어 상대성 이론을 뛰어넘는 초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어.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그게 뭐야? 어떻게 발견했는지 설명해봐. 수학적인 모델을 제시해봐. 그 증거를 제시해봐. 관측적인 자료를 내봐. 그러면 이런 거 다 모르고 아니 내가 발견했다니까. 사람이 아무리 주장해도 이거를 뒷받침하는 수학적 모델링이나 데이터가 없다면 누구도 믿지 않아요. 과학에서는. 저한테도 무한동력을 발명했다고 오는 메일이 한 일주일에 하나씩 옵니다. 근데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발견했는데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분의 증언만 있잖아요. 네. 증언은 팩트가 되기 어렵습니다. 과학에서.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인정한다? 네. 그것 자체가 과학에서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있냐 없냐 이거는 네.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실제로 제가 우리 홍진경님하고 네. 폐가를 갔다 왔죠. 봤어요. 예. 무당분도 네.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돌싱 포맨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어. 네. 이제 거기에 김재중님하고 신들린 연애에 나오신 우리 무당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당분들하고 방송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틀렸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 네. 뭐 무당도 오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의 영역은 아니다. 증언만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과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보편적으로 모두가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증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이런 모든 측면에서 과학의 영역은 아니다. 그러면 과학을 떠나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귀신? 네. 저는 과학적이지 않은 존재라고 봅니다. 그게 다예요? 무섭다 이런 건 없어요? 무섭다. 제가 이제 과학의 관점을 떠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저는 네. 과학의 관점만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궁금한 거 또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다 만약에 집에 계셨어요 혼자. 근데 옆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 들어서 깼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소리의 근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가 실제 말소리인지 말소리로 착각한 소리인지 네. 소리라는 거는 네. 항상 이 소리가 매질을 통해 오는 근원지가 있어요. 우리는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거리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로 가보는 거죠. 거기로 가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팩트만을 보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네? 조금 전에는 여기서 네.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소리의 근원이 사라진 상태다. 아까는 들렸지만 네. 지금은 들리지 않는 상태다. 끝. 근데 다시 그 방으로 돌아왔는데 방이 물건들이 어지럽혀져 있어 갑자기. 그러면 이제 외력을 찾아봐야죠. 과연 이 외력은 어디서 왔는가? 이 물건들은 어떤 경로로 이런 움직임을 가졌는가? 그래서 CCTV를 봤어요. 사람은 흔적도 없고 그냥 갑자기 막 물건들이 지 막- 혼자서 뭐 움직여. 그러면은 봤어요. 일단은 CCTV에 오류가 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오류나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서도 외력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럼 실험을 해봐야죠.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가? 그 물건들이 각각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벡터로 구현을 해가지고 이 힘들이 몇 개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고 원위치를 했을 때 다시 그 위치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도 역시 근거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하신 우리 마리 퀴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지의 대상에게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다. 여러분, 우와. 귀신 나타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귀신을 이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발견을 해낼지 그거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네요. 무서움보다 호기심이다. 그럼요. 약간 명언인데요, 이거? 무언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거야. 귀신의 모든 일이 그래요. 네. 귀신이 울지 않아요? 아, 왜 우는 거야? 그 소리조차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아무나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해내는 거죠. 대화를 시도해봐야겠네요. 그럼요, 넌 그럼요. 어디서 왔니? 대화를 시도하고 컨택트처럼 약간. 네, 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해봐요. 갑자기 소름 돋거나 으스스하거나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심리적 요인일까요? 그럼요. 주체를 보세요. 갑자기 소름이 돋는다. 누가 돋습니까? 내가 돋는 거야. 갑자기 으스스해. 내가 으스스한 거야. 그러면 체온이 떨어졌거나 약간 이제 나의 심리적인 요인인 거죠. 네.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과학이 빠져드는 거죠. 홀리긴 하네요.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힙합 장르의 특징, 활발한 피처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보통 어떨 때 피처링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하세요. 일단은 다른 사람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여성분 보컬 피처링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네. 이번에도 그러면은 세 곡을 네. 이제 다른 아티스트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참여하셨는지 일단 유라라는 친구가 한 어. 곡을 해줬고 지코라는 친구랑 지코? 제이통 형이랑 어. 또 이제 옛날에 같이 막 몰려다니고 했거든요. 20살 때. 아. 그래서 이거 힙합곡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하고 기원이라는 노래 잘 부르는 친구 네, 있거든요. 알죠. 그 친구도 이제 불러가지고 와. 한국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건호님께서 유라님 목소리 정말 좋다고. 네, 저희 우리 감독님입니다. 저쪽에서 지금 일하시다 말고.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섭외 과정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렇게 뭐 전화해가지고 네, 카톡 보내죠. 카톡으로. 좀 달라요. 그 부탁하는 방식이 래퍼에게 랩 트랙을 부탁한다. 그러면 뭐 뱉어보실? 뱉어보실. 네, 8마디 물음표 이렇게 뭔가 이제 곡을 부탁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사이퍼 같은 느낌으로 있잖아요. 래퍼한테 부탁할 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보컬에게 이렇게 부탁할 때는 공식적으로 하죠. 목소리 한 8마디 이렇게 필요한데.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설명도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래퍼한테는 네. 뱉어보실. 네. 8마디. 네. 그래서 그 뭐지 래퍼들한테는 그렇게 수정 요구를 안 해요. 한번 딱 아예 안 해요. 나오면 네. 바로 네, 그냥. 그냥 그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거라서. 그분의 자의적인 해석 자체를 그대로 흡수하는군요. 네, 그렇죠. 이건 나의 가이드보다 네. 너가 뱉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죠. 진짜 뱉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욕을 쓴다, 어, 누군가를 디스한다, 놔둬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 네, 그런 그 차이가 있어요.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야, 재밌네요. 그러면은 반대로 기리보이님한테도 이제 부탁하신 경우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뱉어보실 이렇게 오나요? 기억이 안 나요. 동정업계 그 힙합하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오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돈을 안 받거든요. 네. 서로 그러면은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노래여야 해가지고 그럼 거절하는 네.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좀 많아요. 진짜? 근데 거절이 아니라 좀 더 나에게도 뭔가 의미 있는 곡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다른 노래 불러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처링이 네. 진행이 되는군요. 거의 그냥 힙합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마. 거의 다. 네, 거의 다. 네. 또 이전에 발표했던 우주비행 2 네. 우주 정복 여기서는 이제 달이나 화성에서 우주복을 벗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네. 여기서 좀 질문. 우주복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 몸이 부셔지지 않을까요? 가오갤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부셔지는 거. 어떻게 부서지죠? 이렇게. 얼어져 있다가 단단해진 몸이 이제 부서지는 형태로. 그런 거. 그런 거. 되게 재밌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이 몸이 터진다. 네. 몸이 터져 죽는다. 이게 약간 도시전설인데 네. 왜 그러냐면은 우주는 거의 진공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은
어쨌거나 내부에 어떤 압력이 있어서 네. 지금의 이런 대기압을 견디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구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구에는 현재 1기압이라는 대기의 상태가 있습니다. 네네. 외부의 대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버팁니까? 내부에서도 똑같이 우리 몸을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외부의 기압을 버티는 거죠. 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죠? 네. 딱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외부의 기압이 사라지면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면은 몸 안에 있는 기압이 높으니까 밖으로 미는 힘이 세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몸이 터져버린다. 아 요렇게 터지나요? 보는. 네. 아. 요렇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요거는 실제로 외부보다 내부의 압력이 높은 상태를 경험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 실제로는 세포들이라든지 네. 얘네들이 그 정도로 우리 몸이 터지는 거를 놔둘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지 않다. 어. 세포나 다양한 구조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터져버리진 않는다는 거죠. 어. 외형상에 큰 변화는 없다. 사실은 우주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숨만 잘 참아도 어. 꽤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막 그 영화에서 뚫려가지고 막 테이프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 뚫려 있어도 좀 살 수 있는 그죠? 거네요? 잠깐 버틸 수 있으니까 또 빨리 덕테이프로 붙여버리면 사는 거예요. 아. 실제 우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덕테이프인데. 아. 네. 물론 이게 뭐 우주 방사선 때문에 노출돼서 방사선 피폭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숨 못 쉬는 게 더 빨리 죽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버틸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질식사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재밌는 게 몸 안과 밖의 압력 차이가 생겨가지고 내가 숨을 쉬는 공기 때문에 위험한 건 있어요. 우주로 나갔어. 네. 근데 내가 지금 폐 안에 공기를 들여 마셨습니다. 이러고 나갔어. 그러면은 이 폐 안에 있는 공기가 외부가 진공이잖아요. 네. 팽창합니다. 어떻게 됐냐? 폐를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영구적인 폐 손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진공 상태에서 숨을 참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주로 갔어요. 1초 후에 내가 우주 공간에 딱 떨어져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사고가 네. 이러면 폐가 터진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죠? 아. 우주로 나가면 그대로 네. 아. 이래야지 버틴다라는 거죠. 아. 꿀팁. 어허. 우주로 가는 분들은 꿀팁. 와. 우주 정복이라는 곡에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소 공포증이 있을까? 네. 저 높이에서. 아. 지구에서 떨어진 아주 높은 우주에서도 고소 공포증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거의 느끼지 못할 것 같다는 네, 생각 좀 저는 아예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판타지 같아 보여가지고 무뎌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 거리면 이제 고소공포증이 아니라 그냥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비행기에서도 밖에 보면 그렇게 막 무섭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맞아.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외계인 눈 닮은 선글라스 끼고 외계인의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도마뱀일 수도 있고 문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문어가 외계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택트라는 영화 네. 보면은 헵타포드라는 네. 문어 닮은 애가 나오죠. 네. 먹물 뿌리고 네. 막. 뭔가 제 상상 속에는 문어를 제일 잘 닮았을 것 같아요. 문어. 네. 눈을 봤을 때는 네. 약간 외계인들이 영화상에서 그냥 흰자가 없잖아요. 아, 네. 검은색으로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곡에서도 선글라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눈동자가 흰자 없이 검은 자만 있을까? 눈이 없지 않을까요? 눈이 없다? 네. 그러면 그냥 뭔가 다른 걸로 이제 보지 않을까요? 눈 보는 없이. 게 아니죠. 느끼는 거죠. 완전히 예, 우리랑은 예. 전혀 다른 환경. 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데 네. 없네요. 그 귀신 아니에요? 귀신이 외계인일 수도 있고. 네. 아니 재밌는 게 천문학자들 중에 서울대학교 윤성철 교수님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윤성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외계인이 우리랑 너무 비슷할 수도 있을 거다. 네, 그럴 수도 왜냐면은 있- 우리가 이제 유일한 지적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다른 형태로 진화했을 거라고 보는 것도 너무 비약이지 않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흰자가 있잖아요. 네. 흰자가 진화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흰자가요? 네. 왜요? 동물들은 흰자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늑대 강아지. 아니다. 강아지 흰자 있잖아요. 있는 애가 있죠. 이렇게 하면 흰자. 왜 그러냐? 강아지가 지금 인간과 너무 친해져서 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흰자가 원래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흰자가 없다? 얘가 어디를 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흰자 역할이 뭐냐면 예를 들어 대화할 때 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봐. 네. 이거 지금 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믿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 어. 그러니까 딱 보는데 갑자기 대화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딴 데 봐. 이런 사람은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너무 중요한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흰자가 있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진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 멍엄마님께서 서클렌즈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요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서클렌즈를 꼈을 때 네. 흰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서클렌즈 낀 여성을 보면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왜요? 우리가 그 호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관심 있는 걸 볼 때 동공이 확대돼요. 동공 확대되는 게 눈 커지는 건 아니고 이 검은 자가 이렇게 동공이 안에, 여기 안에. 동공이 커진다. 동공이. 우와. 만약 기리보이님의 약간 이상형 같은 이성이 지나가. 동공이 바로 커지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더 많은 빛을 흡수하려고. 근데 이 동공이 커졌다라는 거를 상대방이 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주의 깊게 보네.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공이 커진 상대방에 대해서 나도 호감이 생깁니다. 왜냐?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클렌즈를 끼잖아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 동공이 커진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볼 때 동공이 커졌네? 이 사람에게 호감이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서클렌즈를 끼는 게 예뻐 보이는 이유가 동공이 커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흰자와 검은 자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재밌죠? 우와, 재밌다. 물론 인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실험들 언제든지 좀 견해가 바뀔 수는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긴 합니다. 그중에 재밌는 걸 제가 전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좋아하세요? 막 음모론? 음모론은 대중이 과학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좋은 기폭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음모론 자체가 건강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그 무슨 구역 있잖아요. 막 51구역. 네, 그런 거. 뭐 과학적이진 않죠. 그냥 근데 재밌게 이제, 소설책 보듯.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파해하는 걸 좋아하죠. 과학적으로 좀 논리적인 가설을 조금 세우는 걸 좋아하는. 51구역이 그런 게 많았어요. 뭐 51구역에 뭐 들어가면 뭐 벌금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절대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군사 지역. 네. 그러니까 국가마다 최신 기술을 테스트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가 알면 안 되는 최신 군사 무기 같은 걸 테스트하는 공간이 있을 텐데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설을 하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죠. 실제로 군사 기지니까. 폐가 같은 거 좋아하세요? 저 이거 보는 거 좋아해요. 가는 거는 별로.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 무선 많아가지고. 아 진짜? 네, 근데 좀 이제 알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오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호기심으로 접근해 보면. 기리보이님도 한번 전 절대 안 가요. 아 그래요? 또 귀신 또 저는- 좋아하시니까. 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건 만나봐야죠. 너무 좋아해서 못 가요 아무것도. 아, 그래요? 네, 전 진짜 있다고 믿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런 거 가는 거 싫어해가지고. 왜요? 네, 아 네. 귀신이 올라온다? 맞아요. 그럴까봐. 뭐 귀신이 바이러스나 미생물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항생제 먹으면 되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영원적인 어떤 게 붙을 수 있잖아요. 붙으면 더 좋죠.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져오기도 쉽지 않은데 인위적으로 뭐가 붙어온다? 이거는 정말 할 게 많은데 어디 붙었는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어디다가 얘기하시고 아니, 시청자분들한테? 아니 저희 뭐 여기. 아 그래요? 저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 무섭지만 네. 과학으로 봤을 때는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최근에도 우리 펭수님하고 네. 또 폐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고 EBS에서 한번 나왔는데 펭수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소금부터 시작해서 많이 준비하셨는데 네. 그럼 다행이다. 근데 이것도 다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가져가지고 막. 안 무서워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야? 그런 거는 과학적이지 않은 영역의 무언가를 제가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과학적인 해석을 덧붙인다. 여기까지 1부였습니다. 그래? 2부 정말 재밌는 구역입니다. 과학적 이론이나 과학적 사실로 벌스를 만들어 보는 순서. 제가 그래서 좀 가사 네. 만들어 왔습니다. 진짜요? 벌스를 좀 붙여주면 어떨까. 요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태양을 중심에 두고 돌지
돌지. 완벽한 원은 아니야 타원이 진리. 어. 궤도의 중심엔 태양이 앉아 중력의 리듬엔 별들이 진자.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완벽한 원이 아니라 네. 타원으로 돈다라는 거예요. 아. 궤도의 중심에는 태양이 앉아 있고요. 네. 중력의 리듬에서는 별들이 진자 운동을 하듯이 움직인다. 어. 이게 뭐냐? 바로 케플러의 제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으로 만든 가사입니다. 그러면 오. 두 번째 문단은 네. 당연히 네. 케플러 제2법칙이겠죠. 네. 가까워질수록 속도는 올라 먼 곳에선 느려 속도가 아닌 넓이 그게 진짜 우주의 리듬. 오. 괜찮은데요? 네, 시간 많이 들었어요. 예, 진짜. 그렇듯한데요, 뭔가? 이게 이 법칙입니다. 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오. 가까워지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네. 먼 곳은 느려져요. 이게 진짜 우주의 리듬. 그 다음에 이제 조화의 법칙입니다. 케플러 제3법칙이죠. 행성의 주기, 그건 거리의 함수, 우주의 공식은 라임처럼 빛나지. 질서 없는 듯 보이는 혼돈 속 케플러가 찾은 패턴, 그건 곧 법칙. 이렇게 세 가지 문단을 케플러 제1, 2, 3법칙을 만들어봤는데 일단은 요 좀 네.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라임들이 있잖아요. 네. 지, 리, 아, 자 이것만 맞추잖아요. 앞에 것도 맞춰야 돼요. 보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려면 두고 돌지 하면 뭐 타원이 오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네, 이게 좀 더 살죠. 둘 다 맞춰야지 네. 라임이 산다. 네. 아 이거 몰랐어. 이러면 또 한 발자국 나가는 거고. 좀 칭찬 기대하고 아, 왔는데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려면 더 나가면 두 곡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우오 오이 아니, 이걸로 그게 가능해? 가능하죠. 모음을 좀 맞추면 끝에 근데 이게 3음절이나 4음절이냐 이렇게 갈수록 뭔가 그러면은 사음절만 해도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모음이 다 맞아? 그렇게 맞춰서 가져가면 뭐예요? 아, 진짜? 이럴걸요? 예, 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행성의 주기 이건 거리의 함수. 에, 우, 이. 예. 이걸 맞추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 안 맞추잖아요. 어.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 함수 있나지 아우 이아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 띄어서 예, 만약에 이게 바로 안 되면 예. 그 다음 턴으로. 예, 다음 턴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요거는 총평하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됩니까 이거? 30점 정도 줄 수 아. 있는. 기리보이님 진짜 진심 다해서 집중해서 피드백 해준다. 어, 이거 예. 저는 사실 예. 감동한 게 뭐냐면은 예. 사실은 이거 제가 네. 아무리 열심히 써도 예. 진짜 아티스트가 봤을 때 진짜 네. 너무 장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중하게 지금 네. 보시고 정말 피드백을 네. 주시는 게 네. 저에 대한 어떤 약간 리스펙 같아서 맞아요. 이게 너무 뭔가 감동이야. 보통 딱 똑같거든요. 이런 마지막에 실수들. 한 글자 맞추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았어. 뭔가 래퍼들한테 좀 박수를 뭐예요? 하려면 그런 거를 지키면서 내용도 흐트러지지 않는. 부드럽게. 예. 보통 그렇게 맞추다 보면 내용이 갑자기 산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개를 딱 맞춰서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건 발매를 해도 되죠. 랩으로 이렇게 분야에 없으신 분이 뭔가 하는 그 씬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번 발전할 때가 됐다 저는 봅니다. 이것도 예. 한번 도약이 네. 필요하다. 랩 소재 개그나 아. 랩 소재 어떤 거나 네. 이것도 이제 너무 지금 침체돼 있다. 랩으로 개그를 한다고 했을 네. 때도 라임을 네. 맞추는 수준이 예. 기존처럼은 안 된다. 예. 그리고 약간 비유적인 표현들, 표현들도. 재밌는 표현들도 좀 발전할 때가 됐다. 저 지금 되게 네.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네. 뭐 어차피 또 오실 거잖아요.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예. 요거 반영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이런 거 이제 해서 좀 음원을 한번 내시면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 저도 그거 듣고 저도 그거 외워서 이제 공부하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이거 네. 이거 해가지고 네. 뱉어줄래? 할 수 있죠. 저. 그래요? 좋다. 또 이제 이제 피처링 기리보이. 그러면 약간 수능 금지곡이 아니라 수능 권장곡. 네, 권장곡. 예. 아니 이거 한번 작업 같이 한번. 저는 항상 아니, 좋아해요. 그런 거. 왜냐면은 예. 우리가 앨범 하나를 아예 네, 네. 첫 번째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전부 다 수능에 꼭 필요한 공식들로만 짠 겁니다. 과하면 안 돼 또. 너무 많은 게 들어가면 안 돼. 아니 보통 앨범명이 수능이잖아. 억지로 듣는 거야. 사람들도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아씨 공부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리보이 아씨 오늘은 삼각함수 들어야 돼. 다들 듣기 싫은데 멜론 1위야. 11월 때만. 11월에 무조건 1위야. 억지로 음원 1위 하는 곡이 나오죠. 저는 수능 한 30점 맞췄었는데. 하지만 음악적으로 1등급 아니겠습니까? 음악적으로 전국 1등이야. 뭐 그거는 할 수 있죠. 야 이거 너무 좋은 제 소스가 나왔고요. 이거 진짜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정규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3부를 못했습니다. 3부에도 질문이 8개가 있습니다. 아, 저도 질문이 많은데 네, 그래도 가장 궁금한 거는 오늘 했습니다. 귀신. 귀신을 만약 본다면 어떻게 할지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실험을 해야지. 실험을 한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학자는 그게 정말로 존재하는가,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이 과연 인류에게 쓸모가 있는가. 와, 네.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조차도 인류에게 쓸모가 있다면 우리는 연구한다. 인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게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두 번째 나오셨는데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한 절반 이상은 무슨 말인지 저번에도 이거 알 것 같은데 뭐지 하고 이랬는데 다시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떤 이해보다 중요한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이 과정 자체가 익숙해지고 그냥 내가 이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다. 즐거웠습니다. 그 느낌만 남아도 사실 과학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기리보이님 또 모시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수능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리보이님의 초대석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